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얘기입니다. 일본과 합의한 일정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프스라는 원전의 오염수 정화 시설을 점검하지만 과학적 검증보다는 시찰, 말 그대로 보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보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은 오는 일요일 21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공식 일정은 다음 날인 22일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도쿄전력,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합니다. 이후 이틀 동안 핵심인 정화장치, 해양 방출 설비의 성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도 점검합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점검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술회의를 엽니다.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 사항을 도출할 것입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찰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시료는 따로 채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지금 그 교차 분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그룹을 따로 만들어 이번 방문 활동을 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는 정화장치인 알프스를 비롯해 핵심 시설에 대한 자료도 받고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길었지만 뭘 어떻게 볼지, 구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내놓은 건 없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시찰단 명단도 안 알려줬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의 핵심은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걸러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실제 안으로 들어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얼마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찰 단장을 뺀 나머지 20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명단 자체를 지금 설명을 안 드렸고 정부 설명대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문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간 전문가도 빠졌습니다. 일본이 안전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조직이다. 원자력계 안팎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선발 대상이었던 전문가들 대부분 가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녀와도 얻을 게 없는 뻔한 일정인데 어떻게 다녀오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정부의 설명은 검증보다는 시찰에 무게를 뒀고 결국 오늘과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언급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발표 이후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검증단 대신 시찰단이란 용어를 쓴 것부터 논란이 되자 정부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입니까?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한일 국장급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한덕수 총리는 일본 측 방류 시설과 절차를 확인하는 게 시찰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시설,
이런 계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합리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나왔던 객관적 검증이란 설명에서는 멀어진 상황 속에서 시찰단의 역할이 현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그럼 과연 검증이 어떻게 가능할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외교부를 취재하는 이지은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강희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일정이 5박 6일 엿새인데 일단 6일 동안 둘러볼 건 다 보는 건가요? 네, 엿새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오염수 처리 시설을 보는 건 이틀입니다. 그야말로 사실상 1박 2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가 핵심 시설이냐? 후쿠시마 원전 안에 알프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건데요. 다핵종, 쉽게 말해서 방사능 오염 물질을 거르는 장치인데 이걸 점검하는 건 23일과 24일 양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국자들을 취재해보니까 우리는 알프스 내부에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일본은 줄곧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방사능 노출 위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알프스 동 같은 경우에 일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1측은 현행 규정, 그다음에 현장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IAEA 검증단이 갔었던 그런 동선까지만 우리도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로 유축컨대는 그러면 IAEA도 그 알프스란 시설을 바로 옆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잠시만요. 알프스 사진을 잠깐 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시설이 알프스 설비입니다. 오염수가 저 장치를 통과하면 방사능 핵종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저 장비가 실제 가동이 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육안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데이터 이것만 받는다는 건가요? 저 장비 바로 옆에 가까이는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주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내부를 볼 수 있는 방식일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를 보긴 보는데 가까이는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최종 확정이 아니고 아직 한일 간의 협의 중이라서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IAEA가 접근했던 동선도 사실 명확하게 공개되진 않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하고요. 다만 전문가들이 유추하건대 내부를 바깥에서 보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긴 보는데 가까이는 아니다면 멀리서 또는 건물 바깥에서 투명창을 통해서 본다, 뭐 이렇게 유추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상태로 객관적 검증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는 옆에서 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희연 기자와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은 원래 한일 정상회담 때 객관적 검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보면 좀 거리가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합의를 한일 정상회담의 이 가시적 성과로 내세웠었는데요. 예. 윤 대통령도 이 시찰단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일 간에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시찰단 역할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 성분을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직접 검증의 가능성도 열어뒀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다는 건데,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우리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네, 정부는 이미 이번에 우리가 어떤 성분 분석 같은 거를 위한 시료 채취 등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미 국제 원자력 기구가 확보한 시료에 대해서 우리도 교차 분석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일단 성분도 채취하고 검증도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별도로 채취하고 검증도 분석도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건 이제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이 정부는 IAEA를 신뢰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IAEA가 검증하는 수준 이상 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시 이제 이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면 정리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검증하기보다는 일본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걸 시찰 또는 관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 결과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이미 시찰단을 보낸다고 할 때부터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다녀갔는데요. 최근에 대만이 내놓은 시찰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측 의정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알프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이런 걸 주체적으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둘러만 봤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불안했는지 처리수를 믿어도 되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고 일본은 배출 기준에 맞게 3번, 4번까지도 처리하겠다 믿으라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믿습니까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믿어라 이렇게 해결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건대는 일본에서 자 저쪽에 있는 기계가 알프스입니다. 저기에 오염수가 들어가면 처리수가 돼서 나옵니다. 잘 돌아가고 있죠를 먼발치 또는 건물 바깥에서 보고 그렇군요. 자료 좀 볼까요? 하고 온다는 거죠. 옆에서 정말 잘 돌아가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건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참 믿으라는 말만 듣고 그럴 거면 애초부터 검증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시찰단도 사실 다른 나라의 전례를 뛰어넘는 검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우리 시찰단이 다녀오는 순간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 방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그런 근거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실제 시찰과 하고 분석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뒤에 이런 후폭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